국민이 이러한 실정을 다 알게 되면 당장 양산이 미어 터질 겁니다. 문재인 잡으러 가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이 지경으로 말아먹었느냐.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문재인이 남긴 덤태기, 아예 전기요금 인상폭을 11배에 이르도록 대못을 아예 박아놓았습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최대 3원 정도 올리면 될 수 있는데 34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서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은 고사고 각 산업계에 국가 경쟁력을 다 갉아먹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박수를 막 쳤죠. 그러나 문재인이 공사 중단시킨 이 신한울 3, 4호기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재개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부터 새로 받아야 하는 등 처음부터 몽땅 새로 시작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사진, 여기 이 터가 바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문재인이 확 엎어버린 겁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외에도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올해의 한국전력 적자가 무려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11배가 넘는 34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문재인이 도대체 어떤 대못을 왕창 박아놔가지고 도저히 뺄 수도 없게 만들어 놨느냐? 지금부터 심층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의 대못. 우선 한수원이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게 2018년 6월 15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아닙니다. 한수원이 당시에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총 4기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버리기로 의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신한울 3, 4호기가 제대로 공사 진척되고 했다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터 파는 데까지가 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터를 파기 시작하고부터는 60개월이면 완공됩니다. 60개월에 완공된다면 해수로 5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지세기간 중에 이게 완성돼 가지고 전기가 팡팡팡 생산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이런 4기의 원전, 그럼 총 6개의 원전이 추가 가동되면은 지금 기름값이 오르든 LNG 값이 오르든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못을 왕창 박아가지고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설계 수명보다 최소 10년에서 20년 재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추세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오히려 가동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가지고 가동 중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원전 6기가 날아간 것은 물론인데, 거기에다가 있던 원전도 몇 개나 날아갔느냐? 월성 원전 1호기 하나뿐이냐? 안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우선 전기요금부터 가장 관심이 많을 테니까 전기요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전이 부도나버리면 이 나라 전력체계는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최대 인상폭이 3원인데 이것보다 10배가 높은 34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원 80전입니다. 여러분 이 33원 80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나중에 전기요금 통지서 받아봐야 실감이 날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 우리 국민한테 덤태기를 확 뒤집어 씌워놓고 양산으로 간 겁니다. 양산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이 전기세부터 한번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 호응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유연탄, LNG, 액화천연가스, 원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환계수 등을 적용해서 도출한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원인이 뭐다? 첫째는 정말로 청정하고도 가격이 싼 발전원을 빼버리고 값비싼 LNG나 원유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바람에 우리 국민만 덤태기를 쓰게 됐는데 지금 현재 원전 비율이 낮은 국가들 어떤 실정이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68.5%가 올랐고 독일은 43.4%가 올랐고 영국은 33.7%가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예 탈원전 하는 바람에 전기세가 얼마 올랐다? 43.4%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곧 이런 재앙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심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탈원전 해놓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전을 제대로 추진했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에서 나오는 발전 단가는 약 62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LNG를 사용하게 되면 원가의 2배가 듭니다. 121원 44전. 그런데 신재생으로 가면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1kW당 180원 86전이 됩니다. 무려 원자력 원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너무 높여놔 버렸어요. 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러면은 이 LNG와 신재생 비용은 최소 여기는 원가가 2배, 여기는 3배가 들어가니까 우리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돈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껏 하자는 겁니다. 정도껏 적당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전기세를 거의 올리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 2020년 원전 비율이 67.2%입니다. 프랑스에 원전 사고 나는 거 보셨나요? 고장은 가끔 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총괄 원가제 이것도 겨우 한전을 간당간당하게 살려놓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원을 올려도 이것이 한전에다가 이익을 퐁탕 주자 이게 아니에요. 한전은 자구책으로 임원진들 월급을 반납하고 있고 최대한 쥐어짜가지고 2조 원 가까운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출자 지분을 2건, 부동산을 3건,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해서 그런대로 이런 걸로 현금 조달을 해왔는데 그나마 턱에 붙입니다. 그 1,300억 원에 이어서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 사업 시기 조정 등으로 6천억 원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는데 한전이 이렇게 쥐어짠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 이렇게 쥐어짜봤자 30조 가까이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3원 올릴 것을 33원 80전 34원으로 올리는 거죠. 11배. 이것은 이제 인상폭 얘기입니다. 인상폭이 3원에서 33원 80전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 자빠질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박수를 보내신 여러분, 그것이 정답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또 이런 상황 닥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어 버렸습니다.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총 4개의 신규 원설 건설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한 것. 이것을 빨리 재개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기를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이 살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정권 하에서 임기만 얻고 말자 그런 겁니까? 아니시겠죠? 그러면 지금 즉시라도 문재인이 막아버린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재가동시켜야 됩니다. 이거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재가동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때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다 돼 있던 것을 캔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형사상 문제가 걸려있는 월성 원전 1호기만 집중해가 보고 있습니다. 백운기 언제 구속되나 이거 보고 있죠. 이런 거는 안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최대한 빨리 재개시키지 않으면은 5년 후, 10년 후 세월 검색합니다. 그때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국제유가나 국제 LNG 가격이 안정되면 좀 괜찮아지겠죠. 아이고, 세계 국제 정세가 우리 예상대로 되는 적 있었나요? 항상 편안하다 싶을 때는 사고가 펑펑 터지죠. 누가 5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5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그때는 저도 방송을 시작했지만 5년 전에 그걸 알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닦아놓고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만큼은 안전빵으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계획해봐야 착공도 못하겠지만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기존에 계획 다 수립되어 있던 거 이거 빨리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 6기를 더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면 그게 당장 10기가 겁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이렇게 툭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환경영향평가만 1년 2년 3년 막 늘어지잖아요. 현지 주민들 동의 과정에서 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10기를 계획해 놓으면 차기 정권에서 한 4기 완공되고 차차기 정권에서 한 4기 완공되고 그 다음 정권에서 한 2기 완공되면은 그때는 이런 전기세 걱정은 최소한 안 하고 전기세를 도로 깎아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어요. 전기세 깎아준다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된다 그러겠죠. 아이고 천만에요. 전기세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또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내걸었지만 임기 5년간 증가할 원전 설비 용량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적을 전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설계 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방침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데모 탓에 필요한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크게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 가동될 신규 원전은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으면 우와 살았다 하겠죠. 그런데 설계 수명이 끝나가는 6기는 계속운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절차 진행에만 약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6기가 당장 가동을 멈추게 돼요. 그러면 4기가 새로 가동된다고 해서 6기가 가동 멈춰버리면 이거 완전히 적자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국민한테 전기료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설비 용량의 증가는 신형 원전 한 기의 3분의 1 수준인 450메가와트에 그칩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나마 재가동시키기로 하는 것이 빨라진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때 증가한 원전 설비 용량은 커녕이고 국내 첫 고리 1호기만 가동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빠꾸합니다. 백합니다. 백투더 박정희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증가되는 용량만 볼 때는. 그런데 상황은 그때보다 전기를 더 써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죠. 냉난방기기가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세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에어컨을 놓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립니다. 놓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시원하게 지낼 권리 있어요. 생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전기는 더욱 더 씁니다. 옛날에 없던 거 뭐 있습니까? 집에 다 컴퓨터하고 PC한테 지금 다 있고 핸드폰 충전은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전기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냉장고 옛날에 요만한 거 썼죠. 요즘은 다 키 큰 거 쓰죠. 전기 수요는 앞으로 무조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 설비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 이때는 반드시 전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토착화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유례없이 낮았던 국제유가와 앞선 정부가 건설해둔
원자력 발전소 덕에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뒤에 등장할 후임 정부한테 덤태기로 폭 뒤집을 식으로 지나간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고유가의 경랑 속에서 원전 확대까지 어려워지면 심각한 에너지 난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제유가가 상당히 낮았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 때는 국제유가가 아주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끝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버리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원전 확대까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아무리 지금 신한울 지금부터 시작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 안에 가동되기 힘듭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삽 뜨고 몇 개월 걸린다고 60개월 걸리는 겁니다. 이런 못된 탈원전 대못에 노후 원전은 가동 중단 사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가동 원전 및 계획 원전 현황을 내놨는데 그걸 분석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인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6기입니다. 내년 4월 달에 650MW급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호기, 4호기, 전남 영광의 한빛 1, 2호기, 경북 경주의 월성 2호기 총 6기가 설계 수명을 다 합니다. 설계 수명 다 하면 뭐 해야 되죠? 수명 연장해야 되죠.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수명 연장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신규 원전 짓는 것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수명 연장할 때 뭐합니까? 몇 천억씩 발라가지고 새로 만들다시피 싹 내부 시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은 장점이 새로운 부지를 몰색 안 해도 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설비 용량 기준으로 무려 5150MW입니다. 5기가가 넘습니다. 그러면 신규 원전 5개를 또 세워야 됩니다. 가능해요? 첫 삽 뜨는 데만 10년 걸릴 것이고 지금 첫 삽을 떠도 60개월 걸립니다. 건설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설계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을 완전 새 정비해가지고 수십 년 더 쓰겠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 정비해가지고 수십 년 더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자동차 수리하듯이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수원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원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는 데만 대략 4,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필요한 절차 밟는 데만 4, 5년이 걸린다. 이거는 수리를 위해서 전기선 한번 교체해보기 전에 4, 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 운영자인 한수원이 설비 안정성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 10개월에서 24개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에 18개월, 이와 동시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다시 또 처음 할 때처럼 주민 의견 수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또 심사에만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 4 내지 5년이 걸려서 허가가 끝났습니까? 휴, 이제 됐구나. 아이고 천만에요. 그런 과정을 끝내도 이제 시작입니다. 노후 설비 교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또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해내줘야 되는데 설계 수명 끝나는 거 가동한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법 위반하고 막 행정해도 되는 줄 아시죠? 천만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당합니다. 대통령이 절대 법 위반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권력이라고 해도 최고의 권력이라 해도 법 아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법대로 다 지켜나가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세요. 2년 후 총선에서 법을 바꿀 수 있는, 적어도 법을 현실에 맞춰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늘려나가지고 적어도 과반수 이상 나오도록 늘려서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겨우 사용해 볼까 말까 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법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 됩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저희 같은 유튜버가 이렇게 분석해내는데 국가 뭐합니까? 국가가 나서서 모든 어려움을 국민한테 호소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러한 실정을 다 알게 되면 당장 양산이 미어 터질 겁니다. 문재인 잡으러 가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이 지경으로 말아먹었느냐? 아예 지 임기 중에 말아먹은 건 그렇다 치고 지 임기 욕먹으면 그만이다. 다음 정권이 일을 못하도록 말아먹어놨으니 대못을 박아놨으니 그것을 뽑을 주인공은 국민밖에 없고 2년 후 총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국민 여러분 참으시겠습니까? 양산에 가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 문제는 그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말아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여러분 전기세 마음대로 만약에 문재인의 정책이 잘 됐다 하고 박수칠 분들 전기세 여러분들이 대신 내주세요. 제 것까지. 그리고 문재인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의 전기세를 그런 분들이 친문, 대깨문, 개딸 이런 분들이 다 전기세 부담해 주세요. 그러면 뭐 똥똥이 되네요. 당장 양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